네, 준마렐라의 도전. 네. 오늘 월요일입니다. 그렇죠. 밖에 살짝 부슬부슬 비도 내리고요. 오죠. 날씨가 이제 추워진다고 하니까 예. 다들 조심하시기 바라겠고요. 자, 오늘 또 우리를 즐겁고 행복하고 유쾌하게 이끌어주실 세 분 자리에 모셨습니다. 먼저 우리 깜찍이 성금 씨. 네, 저의 버킷리스트 1위는요, 준마렐라가 되는 겁니다. 근데 아무리 노력해도 남자가 없네요. 그래서 저의 버킷리스트 2위인 창업을 좀 해보려고 했더니 아무리 노력해도 돈이 없네요. 그래도 준마렐라 랭킹요, 아주 열심히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개그우먼 성금이에요. 네, 반갑습니다. 그렇군요. 자, 성금 씨의 1위가 준마렐라가 되는 거, 2위가 네, 창업하는 창업하는 거. 겁니다. 이제 그건 대본에 있는 이야기고. 그렇죠? 원래 대본에 그렇게 있으니까 그렇게 말씀하시겠지만. 네. 우리 성금 씨의 진실된 버킷리스트는 뭘까요? 1위가. 백만장자 되는 겁니다. 백만장자. 네. 돈 많이 벌 커서 거예요. 좋네요. 그러니까는 1위도 가능한 거고요. 2위도 가능한 거예요. 결혼해서 백만장자 될 수 있는 거고요. 그러네요. 창업해서 백만장자 될 수 있는 거고요. 그럼요. 네. 네. 나 저런 거 할 걸.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여성 창업 내비게이션입니다. 류고난 창업 전문 기자 함께 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우리 기자님의 버킷리스트. 궁금해요. 네. 글쎄요. 저도 뭐 세계 여행 하고 싶어요. 그쵸. 그럼 아마 많은 분들의- 세계 여행을 위해서 네. 어떤 준비를 하고 계세요? 아무 준비도 안 하고 있지만 지금 반 정도는 했어요. 나름대로 취재 때문에 해외 취재 가면서 이야. 반 정도는 했어요. 직업을 이용한 멋지네요. 나의 꿈을, 그렇죠? 예. 아마 근데 모든 분들이 그러실 거예요. 버킷리스트 말씀은 하는데 네. 이게 내가 지금 준비를 하느냐, 하고 있느냐, 또 못하고 네. 있느냐. 근데 이게 사실 준비하기가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렇죠. 또 그래요. 우리가 이 버킷리스트 안에 있는 것들을 이루기 위해서 어떤 노력들을 해야 되는지도 고민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예. 그럼 저의 버킷리스트 왜 아무도 안 여쭤보세요? 뭔가요? 저의 버킷리스트는요, 네. 성금 씨랑 좀 비슷해요. 어. 원 없이 한번 써보고 싶어요. 그러니까 백만장자가 되셔야겠네요. 백만장자가 되면 원 없이 쓸 수 있나? 그렇죠. 여러 가지 고민이 됩니다. 네. 자, 우리 성금 씨의 꿈. 꿈을 위해 성금 씨는 어떤 노력을 하고 계세요? 그러니까요. 지금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그럼 백만장자가 될까요? 백만장자면 얼마를 갖고 있어야 백만장자인가요? 사실 잘 모르겠어요. 그냥 열심히 버는 거예요. 네. 그렇군요. 네. 근데 참 씁쓸한 게요. 네. 버킷리스트는 죽기 전에 이뤄야 할 것들이잖아요. 거기에 네네. 준마렐라가 되는 거라고 하니까 당연히 결혼하셔야 되는데. 네네네. 네. 좋습니다. 버킷리스트. 모든 분들이 다 이루어졌으면 하는데 버킷리스트는 이루어질 수 없는 꿈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나름 사실은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 오늘 버킷리스트 이야기로 좀 오프닝을 시작을 해봤습니다. 네네네네. 많은 분들이 아마 나의 버킷리스트는 뭘까 이렇게 생각해보는 그런 하루가 되지 않을까 싶네요. 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은 또 이분을 또 저희가 오늘 소개를 안 하고 그렇죠. 또 이어갈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예. 자, 여성 창업의 품격을 보여주실 분입니다. 네. 누군지 아세요? 알죠? 매주 월요일 저희와 함께 해주시는 네. 분이십니다. 그렇죠. 이분을 제가 먼저 소개를 좀 해볼까요? 네. 우리 조현복 소장님이신데요. 네. 이분 같은 경우에 버킷리스트 우리가 한번 예측을 한번 하고 가는 게 어떨까 싶어요.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아직 싱글이라고 들었어요. 이분의 버킷리스트 1위는 성금 씨랑 좀 비슷합니다. 결혼을 하는 게 아닐까. 글쎄요, 뭐 그럴까요? 일단 한번 소개를 한번 네.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성 창업의 품격을 보여주실 조현복 소장님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창업 배틀을 만들어줄 현장 경모 조현복이라고 합니다. 네. 우리 소장님의 버킷리스트 저도 여행이거든요. 여행인데요. 결혼은 언제 하시게요? 결혼은 아직 계획이 없습니다. 신혼여행. 신혼여행. 괜찮네요. 신혼여행 가시면 네. 되죠.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네. 자, 오늘도 여성에게 잘 맞는 창업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오늘은 맥주 전문점 창업에 대해서 이제 준비를 해오셨다고요? 먼저 기자님께서 소개해 주시죠. 예, 제가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예, 네네. 맥주 전문점은 젊은 층서부터 직장인까지 누구나 즐겨 살 수 있는 주점입니다. 시장 규모는 확대되고 있어서 20대부터 중장층 여성이 창업하기 적합한 아이템입니다. 네, 그렇군요. 우리나라 소비량이 2009년도 네네. 2009년도에 소비량이 한 37리터 정도 소비를 했다고 합니다. 일본이 한 47리터 정도 소비를 했었는데요. 그랬군요. 네, 그렇군요. 우리나라가 2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한국인의 맥주 사랑 정말이지 굉장하다라고 저는 대단하죠. 말씀드리고 예. 싶습니다. 왜냐면은 저 같은 경우도 우리나라 네. 맥주 판매량의 1조를 하고 있다. 대학 때 꿈이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맥주는 내가 다 없애버리겠다. 이런 꿈을 가졌었는데 네. 어쨌든 실패를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 네. 자, 맥주 전문점 그 시장 규모 과연 어느 정도인지 궁금합니다. 파악을 해야 될 것 네. 같아요. 예.
그 알코올 시장 중에서 위스키, 소주, 맥주 중에 어떤 걸 제일 좋아하세요? 저는 그나마 좀 마실 수 있는 술이 맥주. 맥주. 네, 센 술은 잘 못 네. 마시니까요. 또 어떤 술? 글쎄, 소주. 일단 소주, 그렇죠. 남자 소주 우리나라 좋아하시죠. 분들의 뭐 회식의 1번 소맥. 그렇죠. 그렇죠. 이렇게 가는 거 아닐까 싶어요. 소주와 맥주. 최근에 이제 맥주 트렌드가 바뀌고 있는데 네. 좀 알코올 도수가 높은 것들은 좀 줄고 있고요. 가벼운 맥주가 많이 성장세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성들이 좋아하고 또 음식 트렌드가 좀 바뀌면서 그런데요. 그렇죠. 예, 지금 6조 정도 시장이 되고 있습니다. 맥주 시장이. 네. 그리고 가맹점은 보통 그 프랜차이즈 본부로 한 100여 개 프랜차이즈 본부가 지금 활동하고 있고요. 네. 3만여 개 매장이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니까 시장 규모는 상당하네요. 그렇죠. 네, 시장 맥주 규모. 소비량도 상당하고요. 맞습니다. 네. 그렇다면 맥주 전문점이 이제 여러 가지 형태로 나뉜다고 들었어요. 네네. 어떤 형태가 있나요, 기자님? 오늘 기자님이 말씀 좀 해주시죠. 네. 예, 맥주는 보통 생맥주 전문점하고 네. 병맥주 전문점으로 나눠 볼 수 있습니다. 생맥주 전문점은 이제 홈브로우라고 해갖고 직접 만들어서 판매하는 그런 매장이라고 볼 수 있고요. 네. 병맥주 전문점은 요즘에 이제 세계 맥주나 그 해외 맥주를 잔뜩 들여와서 판매하는 그런 형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저는 또 궁금한 게요. 이렇게 네네. 맥주 전문점이 상당히 이미 이제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네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창업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많이 선호하신다고 들었어요. 그렇습니다. 그 이유가 혹시 뭔지 아세요? 글쎄요, 이 맥주 전문점의 예비 창업가 소비자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이유, 글쎄요, 뭐가 있는지 좀 정확히 말씀을 네, 해주시죠. 기자님 좀 기자님. 알고 계실 것 같은데요. 글쎄요, 그 맥주 전문점이 여성들이 많이 이제 활동을 하면서 네. 소비량이 늘어난 게 이제 가장 포인트고요. 그 예비 창업자들이 진입하기가 좋습니다. 네. 왜냐면은 이제 보통 주류 도매상들이 있고요. 그래서 주류 도매상에서 맥주를 공급받기가 쉽고요. 또 그 안주 공급해 주는 것도 표준화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판매하기가 좋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렇군요. 이게 보면은 네. 요즘 좀 맥주 전문점에서 유행하는 게 치킨, 꼬치, 뭐 이런 맞아요. 다양한 안주니까 맞아요. 저 같은 경우는 이게 네. 굉장히 문제인데 배가 고프지 않습니까? 그럼 술이 생각이 나요. 왜요? 그러니까 안주로 배를 채우시는 그렇죠. 그러니까 안주가 요새 사실은 네. 우리가 뭐 먹고 싶다 해서 맛있는 집을 찾는 것보다 그렇죠. 이 맛있는 안주가 워낙 많기 때문에 네. 이걸 먹으려고 하면은 술이 은근슬쩍 생각이 나고 맞아요. 야 이거 문제죠? 그리고 제 주변에는요, 요즘 네네. 이제 여자분들도 이런 맥주 전문점을 많이 찾으시더라고요. 성금 씨도 좀 좋아할 것 같은데 혹시 맥주 전문점 좋아해요? 성금 씨가 제일 좋아하는 안주 한번 들어보시죠 네. 일단. 네. 저는 우선 과골, 그다음에 치골, 뭐 이런 거 좋아합니다. 그런 건가요? 네, 과골은 과일? 과일 골뱅이. 그다음에 이제 치골은 치킨 골뱅이. 네, 요런 종류 좋아하는데 저는 사실은 네. 메인 메뉴보다는요. 그 왜 시키기 전에 나오는 그 안주가 나오잖아요. 그렇지. 서비스 서비스 안주. 서비스 안주. 저는 그게 그렇게 맛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사람들이 싫어하는 이유지요. 서비스 안주 많이 드시는 분들이 서비스 안주 배 채우시는 스타일. 네. 안주는 아주 조금 시키시고 네, 그런 스타일이네요, 성금 씨. 오. 그렇죠. 네. 자, 그렇다면 소장님, 이 맥주 전문점이 예비 창업자 소비자들에게 마음을 사로잡는 이유 네. 분명히 있지 않을까 싶어요. 뭐 경제 성장과 더불어 우리가 조금 많이 발전했을 것 같은데 그렇다면 우리 기자님께서 한번 말씀을 해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요. 그거는 제가 소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장님 예, 한번 말씀해 주세요. 1980년대 그 경제 성장을 더불어 치킨이나 꼬치 전문점의 아이템의 브랜드가 좀 많이 생겨났습니다. 그때는 그 생맥주 중심으로 한 맥주 전문점이 많이 생겨났습니다. 그리고 그 도수가 낮고 소주보다 좀 가격 차이가 별로 없어서요. 성인들, 남녀 누구나 즐길 수 있는 장점이 특히 큰 특징입니다. 네. 그때는 그 맥주 전문점이라고 표현보다는 생맥주 전문점이라고 많이 표현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여성의 사회 진출 증가로 그 이제 본격적인 맥주 전문점의 어떤 태동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큰 주류 회사에서 그 브랜드를 가지고 등장하게 하는 어떤 그 브랜드가 많이 좀 형성됐습니다. 네. 그리고 그 후로 좀 매장 분위기, 좀 전문적인 레스토랑을 좀 방불케 하는 그런 고급스러운 메뉴로 좀 예비 창업자뿐만 아니라 소비자들에게 마음을 좀 많이 좀 사로잡은 이유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네, 예. 그렇군요. 근데 이 맥주 하면은 일단 크게 병맥주와 생맥주. 그렇죠. 또 다른 맥주 아시는 나뉘죠. 거 있어요? 그렇죠. 두 종류. 그게- 병맥주에서 네. 또 많이 나눠줘요. 그게 맥주 그 창업도
또 기원이 있어요. 처음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생맥주집이 유행을 했었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병맥주집이 유행을 그렇죠. 했었어요. 네. 그때 한창 막 미국에서 이렇게 맞아요. 서서 마시고 좀 네. 이런 것들 있잖아요. 네네. 그래서 강남에서만 마실 수 있는 그런 특권들 뭐 이런 것 때문에 흔들면서? 그렇죠. 흔들면서 이렇게 클럽 하우스 막 이런 느낌. 그렇죠, 그렇죠. 그런 느낌. 오늘 좀 동작이 좀 되는데요. 한번 좀 살짝 보여주시죠, 한번. 네, 오늘 좀 이렇게 네, 주로 안볼 맥주 거였으면 마시 이렇게 아침부터. 어깨 흔들어서 남자가 저 앞에 있다. 그럼 마시면서 이렇게 또 한 번 또 쳐다봐주고. 그러다 한 대 맞고. 네, 한 대 병으로 뭐 맞을 알겠습니다. 때도 있었어요. 자, 어쨌든 저희가 이제 네. 쭉 얘기를 해봤는데 이게 병맥주와 생맥주 그 외에 또 나눠지는 것들이 있다고요, 소장님? 예, 그 생맥주는 그 세 가지로 좀 나눠지는데요. 첫 네네. 번째로 이제 치킨이나 꼬치 등의 메뉴를 내세우는 거 생맥주 전문점입니다. 그 치킨 전문점, 꼬치 전문점이라고 표현하는 게 더 좋고요. 그 두 번째는 그 정통 생맥주 전문점, 뭐 독일, 모모로 시작하는 맥주점 있지 않습니까? 네네네. 예, 그 상권에 맞는 카페풍이나 레스토랑 등의 매장 인테리어를 갖춘 특징입니다. 세 번째로 하우스 맥주점입니다. 네. 직접 제조하는 맥주점입니다. 예. 예전에 진짜 유행 많이 했어요, 하우스 맥주. 그렇죠? 근데 이 하우스 맥주 전문점이 요즘에도 또 다시 이제 좀 이렇게 일어나고 있다고 그래, 하는데 곽강을 좀 받고 있다고 예, 들었는데요. 네. 이 하우스 맥주 창업에 대한 관심이 상당히 뜨겁다고요. 예, 하우스 맥주가 요즘 상당히 높은 레벨을 유지하면서 성장하고 있는데요. 사실 초기 창업하는 초보자들은 사실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집기나 이런 레시피 같은 게 매우 중요한데 네. 창업하기가 좀 어려운 편이고요. 그래서 이제 시설 투자 비용도 만만치 않지만 또 경험 쌓고 시행착오 하다 보면 그 비용도 만만치 않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우스 맥주 쪽은 초보 창업자한테는 권하기가 좀 약간 어려운 분야라고 그렇군요. 자, 이제 그렇다면 저희가 이 맥주 세계의 양대 산맥이라고 할 수 있죠. 네. 생맥주에 대해서 이제 알아봤는데 네. 그렇다면 이제 병맥주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까 합니다. 그럼 네. 병맥주 광고 시장이 어마어마합니다. 일단 제가 보기에 그리고 저도 이 병맥주 광고 한번 찍어보는 게 소원입니다. 지금 이 순간 네, 하시죠. 한번 해보시죠, 표정이라도. 이런 거, 이런 거 한번 성우 씨랑 같이 막 춤추면서 막 괜찮죠. 이런 거 한번 해보고 싶은데 네. 그럼 병맥주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해주시죠. 예, 그 병맥주 전문점은요, 그 경양식집이나 레스토랑에서 좀 많이 그 병맥주를 각광을 많이 받았었는데요. 그 후로 그 세계 맥주 전문점이라고 좀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 주요 메뉴로는 뭐 수입 맥주나 뭐 슬러시 비어, 막걸리, 일본 술에 대한 어떤 높아지면서 세계 맥주 전문점이라는 어떤 브랜드 비중이 많이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예. 맞아요. 그렇군요. 우리 왜 동네 곳곳에 보면 되게 다양한 국가의 맥주를 마실 수 있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네네네. 전 예전에 그 태국 맥주를 굉장히 좋아했었거든요. 네. 근데 한국에서는 마실 수가 없었는데 네. 요즘은 요즘은 마실 수 있잖아요. 요즘은 네. 수입 맥주 이렇게 그런 데 가면은 엄청 마실 수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술을 잘 못 드시는 분, 그러니까 술을 싫어합니다 하시는 분들 네, 또한 저 같은 사람들이요. 그렇죠. 가볍게 네. 맥주 한 잔은 사실 좋아하거든요. 저도 그렇- 일본 맥주 상당히 좋아해요. 맛있더라고요. 네. 그렇군요. 저는 우리나라 맥주가 좋던데. 네, 고급입니다. 그래요? 뭐 일본 맥주 좋아하시나 봐요. 일본 맥주가 원래 질이 높은 거거든요. 그렇군요. 제가 술을 잘 그렇게- 못 마신다고 했는데 또 술 맛은 알고 있었네요. 그러니까 알고 계셨네요. 그러니까 저희가 네. 지금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그랬다고 이제 또 우리나라 맥주 나쁘다는 거 아니고 그럼요. 그렇다면은 네. 자, 우리가 이렇게 맥주를 좋아하는 이유에 대해 성금 씨가 또 야심차게 네, 오늘 준비하셨다고요? 얘기를 쭉 들어보니까 다들 술을 좀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특히 맥주를 좋아하시는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랭킹을 준비했습니다. 내가 맥주를 좋아하는 이유는 선희 씨. 이거는 아마 남자분들이 다 맞추실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그럴 들어요. 수도 있고요. 그렇죠. 일단 서지 씨가 궁금해요. 저는 남편과의 관계 회복 그런 거에 맥주 끝내주기 필요하거든요. 많이 마시진 않는데 가끔 정말 마시고 싶을 때가 여름에 더울 때 있잖아요. 더울 때. 네. 그렇죠. 그때 그렇게 맥주 한 잔 생각나더라고요. 술을 잘 못함에도 불구하고. 맞아요. 네. 갈증 날 때. 그렇죠. 갈증 날 최고입니다. 때. 아주 더운 날. 우리 기자님은 어떠세요? 저도 운동하고 나면은 꼭 맥주를 한 잔 마시는 게 제일 운동하고. 뭐 똑같은 말이니까 별 재미는 없습니다. 뭐 어쨌든 진실이니까. 우리 소장님 어떠세요? 저는 그 식사 후에 2차로 맥주를 먹습니다. 1차 술을 하고 2차로? 예, 2차로요. 그렇죠. 우리나라 분들은 회식이나 이런 거 할 때 입가심으로 하고 끝내야 된다 하면 꼭 맥주를 드시더라고요. 맞아요. 그렇죠. 처음에는 소주를 시작하시고. 그렇죠. 예. 저 같은 경우는 이 지친 하루, 정말 오늘 고생했다, 나를 위안할 수 있다 하면서 이제 하루에 힘들었던 뒷담화부터 모든 것을 털어내는 거를 과하게 마시면 다음날 일 못하니까 가벼운 맥주 한 잔으로 하면서 넌 어땠어? 난 이랬는데 뭐 이 정도 느낌이 있는데 저희 이야기가 랭킹 안에 있나요? 있어요. 네. 있어요. 네네. 오늘 뭐 이거 랭킹 봐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도 좀 됩니다. 너무 다 딱
딱 맞는 얘기가 있어서 네. 자, 그럼 4위 보도록 할게요. 4위는요. 맛있는 음식에 맥주 빼놓으면 섭섭하니까. 그렇죠. 맛있는 이거- 음식을 네. 먹을 때. 맥주랑 어울리는 음식 많아요. 맞아요. 약간 기름지다 느낌 되면 포만감 온다. 그건 무조건 맥주예요. 그렇죠? 저는 네. 회요. 회. 오. 회 먹을 때 그 회의 약간 비릿한 맛을 맥주의 그 탄산이 싹 잡아주는 것 아, 근데 같아요. 원래 그렇대요. 원래 회 같은 음식의 안주에 맥주가 어울리고요. 그리고 치킨이나 이런 약간 기름지고 네. 이런 거엔 소주가 어울린다고 그러니까 하더라고요. 우리가 좀 즐겨하는 음식과 맥주, 음식과 소주가 좀 다르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치맥이 아니라 칫소가 사실은 어울리는 칫소. 궁합이 맞는 그렇군요. 음식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어쨌든 네. 네. 3위는 뭐가 될까요? 3위는요. 네. 어색한 분위기를 화기애애하게 만들어주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사실 우리 팀도 굉장히 어색했어요. 처음에 방송할 때 아시잖아요. 왜 아닌 척 하세요? 굉장히 어색하고 굉장히 서먹서먹했는데 이 가벼운 맥주 한 잔. 네. 네, 또 우리가 이렇게 네. 좀 덜 어색해졌죠. 네, 금방 친구가 되더라고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다음 좋습니다. 네, 2위는요. 친구들과 마시는 맥주 그 분위기가 좋아서 그렇죠. 맞아요. 저도 술은 안 좋아하는데 이 네. 분위기 때문에 같이 따라가는 맞아요, 경우는 맞아요. 많거든요. 그런 거 이제 네. 막 우울했다가도 네. 막 이렇게 친구들하고 활기차게 야 부셔 막 신나죠. 마셔 막 네. 이러면은 기분이 확 업되잖아요. 근데 제가 아는 분들은 이제 우울하고 좀 짜증나고 슬픈 일이 있으면 술을 드시는 분이 계시는데 네. 그 습관 되면 큰일 납니다. 울어요? 그렇죠. 아니요, 그게 아니라 네. 우울할 때 술을 마시면 더 우울해져요, 사실. 맞아요. 그렇죠. 이 감수성이 막 나오기 때문에 그럴 때보다 즐거운 날 맥주 한 잔. 그래요. 그렇죠. 훨씬 더 행복하지 않을까 싶어요. 네. 네. 자, 대망의 1위입니다. 내가 맥주를 좋아하는 이유 1위는 지친 하루 끝에 가볍게 한 잔 위로가 되어주니까. 그렇죠. 이거 제 얘기랑 좀 비슷하네요. 그러네요. 그렇죠. 말씀하신 게 바로 랭킹 1위에 있었네요. 좋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저희가 맥주가 땡기는 이유. 저희는 근데 큰일 났습니다. 네. 왜요? 지금 저는 방송하는 이 아침 시간부터 맥주가 땡기기 시작합니다. 저도 좀 오늘 맥주 큰일 났네. 안주가 땡기네요. 그렇죠. 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맥주를 좋아하는 이유를 살펴봤는데요. 그렇다면 맥주 전문점을 창업하기 위해서는 어떤 준비들이 필요할까요, 기자님? 사실 맥주 창업은 쉬운 편입니다. 왜냐하면은 국내에 그 2개의 맥주 회사가 있습니다. 네. H모 맥주 회사, O 맥주 회사가 있는데 네네. 경쟁이 치열하거든요. 그걸 잘 이용하면 맥주 창업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어요. 그렇군요. 보통 이제 내가 어느 쪽 맥주를 쓰겠다, 공급을 받겠다 그러면은 그쪽에서 적극적으로 프로모션을 하면서 창업하는데 창업 비용도 도와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걸 잘 이용해서 활용하면 좋고요. 또 안주도 사실은 다 공급해주는 회사가 있어요. 내가 안 만들어도 레시피가 다 있고 그래서 걱정 없고요. 프랜차이즈를 하게 되면은 이제 맥주 선택하기는 좀 어렵지만 그렇죠. 좀 손쉽게 또 운영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고요. 그렇군요. 그렇군요. 자, 이 맥주 전문점. 네. 또 무엇보다 중요한 게 전 입지 조건이 아닐까 싶어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일단 입지 조건을 뭐 어디서 하느냐는 둘째치고 1층에서 하느냐, 2층에서 하느냐, 지하에서 하느냐 굉장히 차이가 다 있습니다. 다를 것 그렇죠. 근데 전 같은데요? 1층이 제일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입지도 특히 맥주는 가볍게 마신다라는 생각이 있어서 소주는 약간 우리가 음지 쪽으로 좀 들어가야지 좀 제맛이 난다 이런 느낌이 네. 있어요. 위스키랑. 근데 맥주는 가볍게 한 잔 툭툭 털 수 있어서 네. 1층이 좋지 않을까 싶은데 어떤가요? 예, 1층 쪽에 들어가면 굉장히 좋은데요. 그, 첫 번째는 이제 보증금 관련된 게 좀 많이 들어서 좀 창업 비용이 많이 듭니다. 네네. 그래서 입지 선정을 하실 때는 그 같은 업종, 그 밥집이 많이 모여 있는 곳, 그 술집이 많이 모여 있는 곳, 두 아이템에 좀 연계가 많이 되는 곳에 거기 입지를 하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점포를 선정할 때 좀 테라스나 야외에서 좀 드실 수 있는 곳을 좀 선정하는 게 좋습니다. 네네. 그리고 그 2층이나 3층으로 올라가는 것도 굉장히 좀 좋습니다. 2층이나 3층으로 올라가게 되면 매장을 좀 크게 좀 할 수 있는 어떤 큰 장점이 있습니다. 그것만 고려하시면 굉장히 좋겠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지금 저희가 이제 맥주 전문점 창업을 놓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네네.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주변에 술집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죠. 근데 그 와중에 10곳이 뭐 술집이 쭉 있다면 그 중에서 많이 오픈을 했어요. 그럼 맥주 전문점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생존 전략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 뜻이 있어야 되는 네. 것 같아요. 예, 뭐 진입 장벽이 낮은 반면에 그 치열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첫째도 서비스, 둘째도 서비스라고 봐야 됩니다. 이 서비스 품질은 마치 이 서비스가 기술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철저히 연구하고 매뉴얼화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 개성 있는 매장을 하나 운영한다 이런 느낌을 가지고 다양한
그 프로모션 이벤트들을 펼쳐서 단골 고객을 확보하는 게 관건입니다. 네, 그렇군요. 서비스라는 말이 참 와닿네요. 네네, 일단 그렇습니다. 차별화하기 위해서는 서비스가 좋아야 된다 이런 말씀인데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뭐 시장 전망도 밝은 것 네. 같고요. 수요도 꾸준히 늘고 있는 것 같고 앞으로 참 이 전망이 좋은 창업 아이템이 아닐까 싶은데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좀 주의해야 될 점이 있거나 단점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예, 그 장점적인 거는 그 수리라는 게 그 굉장히 좀 대중화돼서요. 많이 좀 잘 그 고객들과 접촉을 잘 할 수 있는데요. 단점이라고 생각하면 너무 흔하다는 겁니다. 진입 장벽이 굉장히 적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그 젊은 층들의 어떤 트렌드를 맞춰주기 위해서는 그 인테리어 관련된 거, 그 어떤 리뉴얼이나 초기 창업할 때 굉장히 좀 많이 들어갑니다. 한 2배 이상 가까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거를 좀 주의를 하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그 비수기랑 성수기가 굉장히 많이 나눠집니다. 네. 그 올 여름같이 굉장히 뜨거운 날 그리고 그 국가적인 어떤 이벤트, 네. 뭐 스포츠 경기가 있을 때 굉장히 좀 활성화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수기, 성수기 관련된 것만 잘 주의하시면 창업하는 데 많이 도움이 되겠습니다. 예. 네. 뭐 지금 맥주 전문점 말씀 중에서 이제 비수기와 성수기를 네. 잘 구분하시면 큰 장점이 될 수 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거 그렇게만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헷갈립니다. 그렇죠. 그 딱딱 집어서 이걸 극복할 수 있는 방법에 네. 대해서 또 말씀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면 아까 랭킹에서도 저희가 맥주, 그러니까 뜨거운 여름날 갈증 날 때 그렇죠. 분명히 성수기입니다. 네,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계절을 타는 아이템이니까요. 그렇죠. 이게 또 맥주가 닝닝한 맛이 없기 때문에 시원하게 네. 딱 이렇게 되어 있어야 될 때 마셨을 때 굉장히 맥주의 찬맛이 느껴지는데 요즘 겨울 같은 경우 완전한 비수기가 아닌가 이런 생각 드는데 이거 좀 이 단점을 좀 극복할 수 있는 방법 없을까요? 그렇죠. 그 결국에는 다양한 이벤트를 활용하는 건데요. 네네. 일단 스포츠 경기 때 맥주 소비량이 늘어난다는 아주 이색적인 통계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런 걸 잘 활용해서 그 매장 내에서 경기를 관람할 수 있게 응원 이벤트를 한다든가 다양한 활동을 펼치면 좋은데요. 또 특색 있는 매장이 있습니다. 그 테이블에 그 온도 조절 장치를 갖춰놔갖고 생맥주가 온도가 계속 유지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특수한 장치를 그래요. 그 네. 테이블에 가봤어요. 이렇게 저도 한번 이렇게 가본 적이 무슨 있습니다. 보울 같은 게 이렇게 그래요, 있잖아요. 그래요. 그래가지고 거기다가 이렇게 병맥주나 잔을 거기다 넣어놓잖아요. 그러면 잔이 아주 시원해집니다.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게 특허예요. 특허라서 다른 매장은 할 수 없고 그 업체만 할 수 있는 거죠. 그 저는 보니까 네. 저희 동네, 네. 저희 아파트 단지에 보면은 똑같은 하나는 치킨, 뭐 골뱅이 뭐 이런 뭐 집이 네. 하나 있고 그냥 하나는 그냥 일반 무슨 치킨 뭐 이렇게 돼 있는데 두 집이 크기도 비슷합니다. 네. 그래서 둘 다 1층이고요. 네. 서로 마주보고 있어요. 오. 한 집은 어마어마하게 장사가 잘 되고요. 한 집은 장사가 어마어마하게 안 됩니다. 그 이유가 그 뭘까요? 이유가 굉장히 뭘까를 전 또 그런 거 좋아하잖아요. 계속 찾아봤어요. 저도 어마어마하게 손님이 많은 집을 가봤거든요. 네. 왜냐하면 또 많으니까 이 집밖에 안 가게 되더라고요. 괜히 또 사람 많은데 가고 싶잖아요. 그렇죠. 첫 번째 이유는 뭐였냐면요. 그 집에서 주는 서비스 안주가 계란찜, 번데기, 뻥태기, 뭐 일단 그게 한 3개 정도가 됩니다. 기본 안주가 그러니까 상당히 기본 많은 안주가 편이네요. 그리고 두 번째는 스포츠 경기를 할 때 대형 스크린을 쭉쭉쭉 내려갖고 모든 각도에서 볼 수 있게끔 그리고 하다못해 프로야구 네. 시즌 때 그렇죠. 프로야구도 한국 시리즈가 아닌데도 계속 틀어주고 이런 것 때문에 좀 많은 분들이 몰리는 게 아닌가. 그리고 그래요. 중요한 건 네. 앞집보다 통닭이 2,000원이 싸요. 14,000원, 16,000원.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잘 될 그렇죠? 수밖에 없는 맞습니다. 이유들을 다 갖추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자분들도 상당히 요즘 많이 맥주 그렇죠, 전문점을 그렇죠. 찾는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한번 맥주 전문점을 창업한다고 생각을 해보고 나만의 아이디어가 있는지 한번 얘기를 나눠보는 것도 일단 좋을 것 무조건 같아요. 성금 씨한테 먼저 여쭤봐야 네. 돼요. 네. 성금 씨의 아이디어가 네. 우리 소장님 기자님의 입을 막을 수도 있어요. 성금 씨부터 말씀해 주시죠. 네. 저 같은 경우는 맥주집인데요. 어떤 식으로 하냐면 그 얼마를 내면 무제한으로 마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집 많지요. 네, 뷔페처럼요. 여기 굉장히 많아요. 저거 요즘 많나요? 성금 씨의 아이디어는 별 도움이 안 됩니다. 별 도움이 안 되네요. 왜냐면은 1인당 5천 얼마인가를 내면요. 네. 맥주가 무제한입니다. 진짜요? 맥주가 무제한인데 그거 많이 먹을 수 있을 것 같죠? 막상 많이 못 먹더라고요. 배불러서 그래요. 배불러서 그 안주가 있으니까. 자 그럼 소장님이나 우리 기자님의 아이디어 뭐 있으세요? 혹시 생각하고 제가 계신 얼마 전에 없으신 걸로 억지 부르시면 안 돼요. 가봤는데요. 네. 가봤는데 여자 창업분, 여성 줌바렐라 창업을 하신 분이에요. 네. 근데
거기는 주택 가구 손님이 없을 것 같을 때 여성 손님이 많습니다. 어떻게 많냐? 꽃미남 종업원들이 줄 서 있어요. 아, 요거는 뭐 어느 집을 가도 먹히는 거죠. 괜찮네요. 그렇죠. 네, 거기 어딘가요? 구이동에 있는 요래서 또 이제 방송 중에 또 전화 오고 그럽니다, 집에서. 아니에요. 저는요, 네. 이건 제가 하고 있는 아이디는 아닌데 네. 요새 제가 굉장히 매력을 느끼는 집이 있어요. 어떤 집인가요? 1,000원짜리 도가리. 그래서 맥주 한 잔은 뭐 2,500원, 3,000원인데 안주가 1,000원씩이에요. 굉장히 좀 저렴하다는 그렇죠. 생각이 저렴한 드는데요? 생각인데 막상 먹잖아요. 네. 그냥 호프집에서 먹는 거랑 똑같은 가격이 나와요. 그러니까 좀 많이 먹게 되나요? 많이 먹게도 되고 또 싼 맛에 또 과하게 시킵니다. 그렇죠. 야 그렇게 이거 하나에 되죠. 1,000원인데 뭐 네. 먹어 이랬는데 그러면 딴 집에서 먹는 거랑 비슷하게 나오는데 어쨌든 그러네요. 그거 굉장히 빈 공간이고 요새 한참 이제 붐이 슬슬 일어날 것 같은 또 그런 곳에 맥주 전문점을 하면 정말 초대박이 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요. 그리고 이제 네. 우리 소장님께서는 아마 이제 성공한 케이스를 많이 알고 계실 것 네네. 같은데 그 중에서 좀 한 가지만 소개를 해주신다면요. 아니면 나만의 아이디어나. 네. 아이디어로 생각하면 예전에 대학 다닐 때 학교 앞에서 네. 파라솔 앞에서 술 먹을 때가 생각나는데요. 네. 거기서 아이템은 그 병맥주를 판매를 하고 안주는 2-3개 정도만 좀 진행해서 판매하면 굉장히 좀 매출이 굉장히 좀 많이 늘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네. 파라솔. 네. 파라솔. 그러니까 이 얘기를 나눠보니까요. 사실 술이잖아요. 맥주 전문점도. 네네. 그래서 우리 준마렐라 분들이 창업하시기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또 이야기를 나눠보니까 요즘엔 또 그렇지만도 않은 것 그렇습니다. 같다는 생각이 그렇습니다. 듭니다. 네. 자, 그렇다면 소장님께서 마지막으로 맥주 전문점 창업을 고려하신 우리 준마렐라 분들께 한마디 조언을 해주신다면요. 예, 맥주 전문점 창업을 할 때는 그 음식을 파는 업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첫째도 맛, 둘째도 맛, 세 번째도 맛인데요. 그 맥주에 관련된 어떤 선도 관리 있지 않습니까? 선도 관리를 잘 하셔야 됩니다. 근데 선도 관리는 그 맥주 주류 업체에서 그 영업이나 좀 그 가이드 형태로 많이 좀 알려주고 있습니다. 네. 그거 하나 주의하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로 이제 그 고객층들이 좀 많이 그 트렌드가 많이 변화되기 때문에 좀 안주에 대한 개발이나 노력을 좀 꾸준히 하면 굉장히 여성 창업하는데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신선도 중요하죠. 중요하죠. 맥주집에 손님이 많은 맥주집에 손님이 붐빌 수밖에 없는 이유는요. 그만큼 맥주가 빨리빨리 회전이 되기 때문에 예. 그만큼 또 신선한 맥주를 먹을 수 있다는 그렇죠. 장점이 있다고 합니다. 맞아요. 그리고 또 준마렐라 분들 요리 잘하시잖아요. 그렇죠. 네, 신메뉴 개발해서 네, 또 안주 네. 때문에 찾아가는 곳. 내 남편이 즐겨 먹는 요리를 네. 메뉴로 개발하면 되는 괜찮죠. 거죠. 맞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맥주 전문점 창업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좋은 말씀해주신 세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비 오는 월요일이지만 활기차게 시작하시기 그렇죠. 바라고요. 또 저희는 비 온 후에 날씨가 기온이 뚝 맞아요. 떨어진다고 합니다. 네. 감기 조심하시고요. 네, 저희는 내일도 풍성한 이야기 소식 가지고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네, 우리는 이 땅의 모든 준마렐라를 응원합니다. 준마렐라의 도전!